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네, 오늘은 4단원 비와 비율, 그렇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지 다 같이 배운 목표를 살펴보고, 그리고 교과서 76쪽, 77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초성 힌트를 줬는데 이미 이 초성을 여러분은 맞출 수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바로 뭘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비의 뜻을 알고 비의 기호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비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비의 기호를 사용해 나타낼 수 있다. 요 배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과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76조. 마찬가지로 나와 있네요.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예요. 비에 대해서 비를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지혜네 모둠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뭐를 비교하는 방법이요? 물의 양이랑 포도 원액의 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수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네, 뺄셈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는 그렇죠, 나눗셈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번 시간 B에서는 뺄셈이나 덧셈보다는 나눗셈이 쓰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힌트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문제 첫 번째.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스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이래요. 한 병. 자, 여기 위에서 물 3컵이랑 포도 원액 2컵으로 한 병. 그러면은 그렇죠. 색칠해주면 되겠죠. 물의 양은 3컵. 하나, 둘, 3컵. 그 다음에 포도 원액의 양은 2컵. 이라고 문제에서 이건 다 알려줬던 거죠. 색칠했어요. 1번 끝.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위의 그림에 포도주스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더 색칠해 보세요 라고 했네요. 더 색칠해 보세요. 위의 칸에다가 마저 색칠을 더 해줍시다. 얘들아, 2병을 만들려면 한 병 더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또 몇 컵 하면 돼요? 네, 물 또 3컵. 하나, 둘, 셋. 두 번째 거니까 좀 진하게 줄게요. 그 다음에 포도 원액은 또 몇 컵 만들면 돼요? 또 2컵 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2병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2병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거 포도주스 하나, 요렇게 포도주스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만들어졌는데 3병까지 만들려면 또 그렇죠. 물 3컵 더 해주고 포도 원액 2컵 더 해주면 되죠. 색칠해 줍시다. 자, 요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색깔펜으로 해도 괜찮고 또는 뭐 연필로 이렇게 색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표를 완성하여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뭐 해보세요? 네,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양이랑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 과연 얼마씩 차이 나는지. 자, 첫 번째, 물의 양이 3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 2컵. 그래서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6컵이고 포도 원액의 양이 4컵이면 그렇죠, 2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9컵이면 그렇죠, 포도 원액의 양은 몇 컵이어야 하죠? 아까 6컵 나왔죠.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3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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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컵씩. 물은 3컵씩 늘어나고 포도 원액은 그렇지 2컵씩 늘어나죠. 그러면은 얼마를 적을 수 있어요? 6 더하기 2는 8, 8 더하기 2는 1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눈으로 보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양을 비교하는 방법, 둘의 양을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를 잘 보면 물의 양이 3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이 2컵. 여기서는 1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6일 때 4, 2 차이가 납니다. 9일 때 6, 3 차이가 납니다. 12일 때 8, 4 차이가 나네요. 15일 때 10,
오차이가 나네요. 요렇게 뺄셈으로 했을 때는 계속 그 비교하는 관계가 바뀌죠. 1, 2, 3, 4, 5, 6, 7, 8. 그런데 이번엔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나누게 되면은 그렇죠. 2분의 3.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4분의 6. 요거 혹시 약분하면 뭐가 되는 줄 아나요? 그렇죠.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얘는 어때요? 6분의 9. 얘도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 그렇다면 얘는 8분의 12. 얘도 약분하면 2분의 3. 쭉쭉쭉쭉쭉 나누기로 하니까 이 관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 2분의 3씩 일정하네요. 그 관계가. 그러니 얘는 뭐로 비교를 하면 좋다? 그렇습니다. 뺄셈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네,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나눗셈이 나온 이후로 이제 조금씩 B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되게 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이걸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하기도 할 거고 우리 수학 익힘책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익힐 거예요. 그러니 같은 호흡으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읽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일시 정지하고 읽으세요. 시작! 자, 다 읽었죠? 동영상에서는 뭐 1초, 2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은 정지하고 읽었어야 해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두 수를 뭐로 비교하기 위해? 네, 바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것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B라고 한다.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우리는 3대 2라고 쓰고 이것을 3대 2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 3대 2는 또 뭐라고도 읽는다? 3과 2의 비, 또 3의 2에 대한 비, 또 2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는다. 이렇게 3대 2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 3대 2에서 기호 얘의 오른쪽에 있는 2는 오른쪽에 있는 얘는 기준양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 대한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이것을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별 표시를 하나 해줄게. 요렇게 두 수의 나눗셈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호 뭐를 사용한다? 기호 얘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B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로 비교? 나눗셈으로 비교. 그 다음에 두수 3과 2를 비교할 때 뭐라고 쓴다? 그렇죠. 바로 3대 2라고 쓰고 얘를 3대 2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3대 2를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더 있다. 뭐뭐뭐다? 3과 2의 비, 그리고 3의 2에 대한 비, 그 다음에 2에 대한 3의 비라고도 읽는다는 거 번호를 표시해 줄게요. 얘가 첫 번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으로 B 3대 2에서 기호 이것의 오른쪽에 있는 2는 뭐다? 기준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2는 뭐다? 기준양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뭐다? 비교하는 양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연습을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눈에다 넣어두고 교과서에도 여러분만의 연필이나 아니면 색깔펜이나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76조 B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고! 자, 여기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자, 요 B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두 수를 뭐로 비교한 거라고요? 네,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 기호 뭐를 사용해서? 네, 바로 얘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다? B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이 두 수 3, 6과 8을 비교할 때 우리는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6대 8이라고 읽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읽는 방법이 세 가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어떻게 읽는다? 네, 6과 8의 B라고도 읽고요. 두 번째, 어떻게 읽는다? 네, 그렇습니다. 6의 8에 대한 B라고도 읽고요. 세 번째는 2번을 약간 순서만 바꾼 거예요. 8에 대한
뭐의 비? 6의 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지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때 기호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기 왼쪽,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읽는 거랑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과 8의 비니까 비교하는 양이 앞에 6과 그 다음에 8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8대 6이면 8과 6의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양 두 번째에서는 6의 기준양에 대한 비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그렇죠,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 요렇게. 그래서 비교하는 양은 왼쪽에, 기준양은 오른쪽에 쓴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를 읽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얘들아? 지금부터 갑니다. 얘를 우선 뭐라고 한다고요? 수학적으로 B라고 한다. 얘는 B죠. B 3대 22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읽죠? 읽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3과 22의 B.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뭐뭐에 대한 어떻게 하죠? 네. 3의 22에 대한 B. 세 번째로는 그렇죠. 이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22에 대한 3의 B. 요렇게 세 개를 읽어준다고요. 그리고 이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아까 이야기해줬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양은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무슨 양? 그렇죠. 기준양. 요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주자면 여기 읽는 방법에서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양, 비교하는 양 3, 그 다음에 기준양 22, 22, 22.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늘 B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B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의가 나오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여러분이 좀 더 천천히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두 차시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6쪽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77쪽을 하고 수학 익힘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